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예, 것 같죠?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예. 무려 일주일 만에 예. 뵙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리얼드레. 강산이 변했습니다. 예. 이게 연휴를 쉬고 오니까 조금 피곤한 건 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미국 증시부터 간단하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전일 미국 증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하락했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3% 이상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나스닥은 0.4% 상승한 12,061.3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0.05%, S&P 500도 0.4%, 소폭의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미국 시장이 처음에 엄청 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심 엄청 기대를 했는데 좀 막판에 좀 너무 좀 빠지면서 좀 강수합 정도 끝났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럼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게? 최근에 시장 예.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힘겨루기가 상당히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 눈에 띌 만한 어떤 상승 호재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장 또 하락할 만한 추가 악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경기 이제 하강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금 거의 25%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싸다. 이 이제 싸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어느 한쪽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쏠리는 상황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 이제 하락이 큰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지난주부터 계속 조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다행인 거는 이런 힘겨루기 상황 속에서 뭔가가 호전될 경우 예를 들면 전쟁 쪽이라든지 중국 쪽이라든지 다행인 거는 최근에 중국 쪽 어떤 수치 자체가 경제 지표 자체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번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반기보다는 중국의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는 점, 그 부분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또 봐야 될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6월 9일 목요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사실 0% 동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다음 달 7월 그 이후인데 현재 라가르트 총재는 다음 달부터 이제 인상 가능성을 이미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0.25% 상승을 예상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EU 유로존도 빅스텝 그러니까 0.5% 상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로존 역시 미국 못지않게 오히려 더 심하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다만 지금 유럽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봤을 때 빅스텝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능성은 0.25%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연속 인상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네, 하나는 역시 중요한 거는 6월 10일에 있을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월 달에 8.3% 상승을 보여줬는데 5월 달 일단은 예상은 소폭 하락한 8.2%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얼마나 이 정도를 이제 하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겠죠. 중요한 수치인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급격한 하락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가장 핵심 지표인 유가와 곡물 가격이 전혀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탄탄한 상황이고 곡물은 종류에 따라서 5월 달보다 지금 조금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밀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씩 빠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5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강했어요. 웬만한 곡물 가격이 다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현재 크게 빠질 만한 이슈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주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하면 생각하는 게 원유, 유가, 그리고 곡물 가격 이런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최근 1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21% 이상 급등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현재 뉴욕의 월세 비용이 평균적으로
3,900달러. 작년 대비 28%가 상승했는데 이게 원화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월 500인데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고가주택도 레지던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게 뭐 맨하튼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퀸스라든지 브루클린이라든지 전체 뉴욕시 전체로 500만 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예. 물론 원래 뉴욕은 비싼 지역이었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이것이 훨씬 더 급등을 했다. 뭐 그리고 또 급등한 걸로 알려진 마이애미도 30% 이상 예. 상승하면서 3,000달러가 넘었고요. 여기도 뭐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고 예. 미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거의 이제 1,900불이 넘어서 2,000불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소비자 가격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은 조금 꺾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모기지 금리는 정확하게 주택 가격과 역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차가 있었을 뿐이죠. 지금 모기지 금리가 먼저 움직였죠. 하지만은 월세 가격은 생각보다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가라든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모기지 금리 인상이 있고요. 임대료 상승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주거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피크 아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픽하우스는 예.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추가로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예. 물가 그러니까 뭐 유가가 한 단계 더 간다던가 곡물가에 더 가지 않는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급격하게 빠질 만한 요인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빠지더라도 상당히 이제 시일이 좀 제한적이다.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결국 이번 시장 조정의 근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던 거고 그 CPI 지표가 레벨 다운되는 걸 확인하고 시장이 조금 안심하게 될 건데 네. 다들 얘기하는 게 더 올라가진 않겠지만 내려가는 속도가 아니, 매우 완만할 거다. 왜냐면 예상이 8.2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감질이 이게 나요. 무슨 피크아웃이야? 네. 금요일에 피크아웃 기대감이 있는데 8.3에 8.2 이게 아, 이건 무슨 아닙니다. 피크아웃이 아니죠. 0.1% 하락했으니까. 예, 뭐 아니 뭐한 7.1 이래야지 피크아웃이죠. 아 정말 감질 납니다. 전 8.2 나와도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피크아웃이 아닌 것 같고. 숫자를 앞을 바로 좀 내려줘야. 그러니까요. 네, 8에서 뭐 바로 한- 7 가고 6 가줘야 의미가 7, 있죠. 6, 5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상승을 이제 저지했다는 것만으로 일단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 알겠습니다. 일단 6월 10일 날 CPI 발표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특징주 좀 부탁드릴게요. 전일 특징주라면 이제 중국 ADR주가 예. 인상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DD가 어제 2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6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와. 이 회사가 중국 정부에서 67%요? 예, 장중에 급등했었죠. 예. 중국 정부에서 DD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수색을 하고 신규 가입자도 유치를 중단시키고 여기에 약간 사연이 있는 게 원래 DD가 작년에 미국에 직상장을 할 때 DD는 뭐 홍콩이나 상해 시장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뉴욕에 바로 상장한 회사거든요. 예. 그때 중국 당국에서 우려를 표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질 않기를 원했는데 예.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DD가 조금 강행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10달러가 넘던 주가가 지금 2.3달러니까 많이 빠졌죠. 예. 그래도 뭐 67%씩 가고 엄청나네요. 예. 결국은 DD가 뉴욕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선언을 했어요. 상장 폐지하고 자진해서 홍콩 시장으로 이전하겠다. 그러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풀어준 거거든요. 예. 사실상 이제 항복 선언을 한 거죠. 예. 어쨌든 뭐 홍콩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당국에서 더 이상 어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주가가 싸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어제 급등을 했고요. 네. 아까 전에도 뭐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DD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 알리바바 또 6% 이상 어제 상승을 했고요. JD.com도 6.53% 예.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뭐 아마존, 또 알파벳, 테슬라 뭐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무슨 주식 분할도 있겠지만은 뭐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제 아마존이 이제 분할하고 첫 거래일이었고요. 예. 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아까 박 선생님 브리핑 했듯이 주식 분할 자체는 특별한 어제 호재다라고 말할 만한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상.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액면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 스플릿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요. 네, 네. 일단은 과거 사례 80년대 이후에 주식 분할한 기업들의 평균 1년 수익률이 24%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로만 봤을 때는 뭐 아까 최파고님 언급한 것처럼 수급적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S&P 평균이 9%였던 것에 반해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뭐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주식 분할 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뭐 하반기에는 뭐 쇼피파이라든지 네.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도 뭐 할 것이다라는 뭐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예. 예전에 워렌 버핏이 이제 주식 분할은 전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해서 고집하잖아요. 수십 년째 주식 분할을 안 해가지고 네. 지금 주가 그래서 예, 6억까지 만들어 버렸죠. 6억이죠. 예. 50년 동안 주식 분할을 안 하면 50년 그렇게 동안 됩니다. 고집을 부리셔서 예. 6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 휴장이었던 기간 동안 테슬라가 9%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앨런 머스크가 몇 가지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순서대로 살펴보면은 6월 1일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임직원은 전원 주당 40시간 이상을 출근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그만두어라.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강하게 언급했죠. 예. 6월 3일 날 글로벌로 신규 채용을 일시 정지할 거고 사무직을 10% 이상 감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가 9%씩 빠질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실제로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워낙 인건비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테슬라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코로나 상황이 마감된 상황에서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 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테슬라 임직원 수가 99,000명,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7만 명 정도니까 임직원이 적지는 않아요. 테슬라도.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뭐 인건비가 뭐 10만 명 중에 뭐 10%면 10,000명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계속해서 기가 팩토리를 늘려야 되는 일정인데 예. 인력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성 멘트다. 알겠습니다. 머스크가 뭐 워낙에 뭐 이렇게 말을 적은 스타일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9%까지 빠질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예. 다만 시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안 하고 감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기 둔화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좀 향후에 성장성이나 매출액이 둔화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저희 WWDC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예, 어제부터 열린 예.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네네. WWDC라고 매년 6월에 열리는 건데 이 부분 어제 나왔던 부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혹시 박사님 아이폰 쓰시나요? 저 아이폰 씁니다. 최파고님은 이제 갤럭시 쓰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 애플 15년째 쓰고 있습니다. 15년째? 네, 15년째. 왠지 갤럭시인데, 그죠? 네. 두 분 다 역시 통하시네요. 네. 이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WWDC에 관심을 좀 예. 가지시는 게 매년 이제 재밌는 이슈라든지 신기술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iOS 16 그러니까 운영 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잠금 화면에 대해서 네. 맞춤형 위젯을 추가한다든지 글꼴이라든지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네. 그 공유 사진 라이브러리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최대 6명이 사진이나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 바로바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혹시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은 아이폰 쓰시나요? 저는 10년째 갤럭시를 10년째 갤럭시. 예. 오늘 그러면 이걸 잘 모르시겠네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 봤고요. 예.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들도 뭐 어떤 있었어요.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째면.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야. 농담이다, 농담. 예.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역시 M2 칩 공개였는데 예. M1 칩이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년, 2년이 채는 안 된 1년 9개월 만에 M2가 출시가 되면서 이 M2를 소개하면서 M2가 탑재된 맥북 에어를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한마디로 대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M1을 보고도 깜짝 놀랐었는데 예. 이 정도 성능이 구현이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M2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CPU 성능이 18%, 네. GPU는 35% 향상이 됐는데 야. 이게 5나노 공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출시될 M3 같은 경우 이제 3나노를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M3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대단해질 것인가 벌써 기대감이 되고요. 네. 맥북 M1이 예.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쿨링팬이 없어요. 어떤 거요? 쿨링팬. 네. 아, 쿨링팬. 네, 쿨링팬이 없습니다. 이게 예. 저도 집에서 이제 노트북을 사용을 하는데 네. HP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소음이 굉장히 큰데 M1은 발열이 없다 보니까 쿨링팬을 안 답니다. 아, 예. 엄청 좋네요. 굉장히 조용하죠. 왜 안 바꾸셨지, 근데? 아니, 갤럭시도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M2를 보고 아 역시 애플은 예. 정말 앞으로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었고요. 예. 추가로 개인적으로 감명 깊었었던 거는 카플레이. 그러니까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차량 제어 이제 앱이거든요. 그렇죠. 예. 차량 제어 앱인데 그 이제 원래 차량 보면은 가운데 그 저희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잖아요. 한 10인치에서 12인치짜리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최근 나오는 차량들은 그게 일체형으로 나와요. 뭐 벤츠라든지 BMW, 네. 뭐 아우디 같은 경우도 여기 계기판부터 그 내비까지 하나의 큰 디스플레이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계기판 속도기라든지 공조 장치 모든 거를 다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자율주행차라든지 차세대 모빌리티에서 예. 미리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 맞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최근 몇 년간 전장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화, 전자장비화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 그 전자장비화된 자동차라는 이 디바이스를 소프트웨어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이 브레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인데 테슬라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고 애플은 앞으로 그 애플 카플레이가 브레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보다도 컨트롤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고 이 뇌가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기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기능까지 달라지는 건데 애플이 그런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 이거 자율주행차 테슬라 애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는 아니, 의미 있는 이벤트였던 것 지금 같아요. 이 뉴스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처음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뉴스인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지금 가볍게 지금 소개를 드려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딱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그렇죠. 순간이네요. 지금. 초기 모델인 거죠. 초기 그러니까. 모델. 네. 방향성은 좀 힌트를 많이 주는. 알겠습니다. 네. 자, 애플의 M 시리즈 위력 이렇게 또 마무리하면서 저희 또 첫 번째 시간 꾸며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연휴 하루 더 쉬고 왔더니 저희 약간 에너지가 나는 것 같고요. 오늘 장도 좀 기운을 내줘야 될 건데 네. 일단 리얼 드래곤님의 시황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많이 기다리셨을 이나무 교수님 모시고 또 깊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